네, 부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인 분들도 계시고 뭐 땅이 많아서 부자인 분들도 있지만 지식이 많아서 부자인 분들, 저처럼 자녀가 많아서 자녀 부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씁쓸한 부자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 노력으로 부자가 되길 바라죠. 대세가 뭘까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대세 정보를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화요일마다 알짜 코너 만들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여기 오셔서 부자 대세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세뱃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족 간에 오갈 수 있는 돈 이야기의 핵심은 신탁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신탁부의 이 신탁 관련된 프로페셔널 전문가입니다. 신관식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관식입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부자스럽게 입고 오시진 않으셨네요. 예, 제가 부자가 아니어가지고요. 네. 예, 조촐하게 와 입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오늘은 세뱃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세뱃돈 그러면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떡을 주셨고요. 예. 음식을 주셨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점점점 세월이 경제화가 뭐랄까요, 산업화가 되고 발전되면서 돈으로 주기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신관식 전문가 분께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예. 받았던 세뱃돈 중에 제일 적은 금액은? 10,000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적은 금액이요? 이 10,000원이요. 어릴 때부터 10,000원을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2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0만 원. 네. 예. 그렇게 큰 뭐랄까요, 되게 반전은 아닌데 놀라. 예. 저는 500원짜리 동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좀 세대가 제가 더 오래됐나요? 예. 어쨌든 이렇게 세뱃돈 이번에 명절 때도 가족끼리 주고 받는데, 예. 뭐 세뱃돈은 뭐 사랑의 표현이고 또 정의 표현이긴 하지만 금액이 20만 원 정도 받아보셨다고 했잖아요. 제 예. 주변에 보면은 뭐 한 몇백 받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가정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에는 또 자칫 세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세금 얘기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예. 이어서 손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신탁 예. 관련된 얘기도 해주실 겁니다. 먼저 세뱃돈 얘기인데 웬 세금이 붙습니까? 일단 일반적인 세뱃돈은 사랑의 표현이죠. 네. 그리고 명절 때, 그리고 이제 기념일 때, 네. 생일 때 이렇게 주시는 네. 그런 금액들이겠죠. 입학 졸업할 때도 뭐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은 꽤 큰 돈을 주기도 해요. 컴퓨터 사라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세뱃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랑도 네.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칠 때 지나친 금액을 세뱃돈을 줄 때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일반적인 세뱃돈은 첫 번째 네. 비과세기 때문에 증여세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러나 큰 돈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한 4가지 정도는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랑의 표현인데 사랑이 너무 과하면 자녀가 세금 문제로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세금은 내야죠. 내야 될 세금 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걸 좀 피하거나 잘 세테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셔야 되니까요. 예. 4가지 정도 고려해야 된다고. 어떤 걸 고려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세뱃돈을 명목으로 네. 지금 2월 달이잖아요. 네. 이사하거나 네. 또는 주택을 사거나 네. 주식을 사거나 네. 또는 차량을 사거나 네. 그리고 또는 어떤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네. 세뱃돈을 명목으로 많은 돈을 주고 싶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그건 세뱃돈이 이를테면은 자 세뱃돈으로 최신형 6기통 엔진이 달린 한 대 사주마 이거는 예. 사실 세뱃돈이 아니죠. 그쵸?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예.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세뱃돈 관련돼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세뱃돈을 준다 하더라도 네. 미성년 자녀나 네. 또는 손주한테 지금 세뱃돈 포함해서 네. 10년간 예. 2천만 원 이하로 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10년간 2천만 원이요. 그리고요. 성년 자녀나 손주들한테 네. 줄 때는 10년간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요건 이제 상속증여세의 증여재산 공제 금액인데요. 네. 공제 금액 이내로 세뱃돈을 줄 때는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고 우리 손주 귀엽다라고 해서 1년에 1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100만 원 주면 안 되겠네. 한 110만 원씩 줬습니다. 예. 그런데 19살까지 만 예. 성인이 되기 전까지 예, 예. 딱 2천만 원. 그럼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아유 이뻐라 하면서 200만 원씩 줬습니다. 예. 1년에. 예.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 기간이 10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략 그냥 2천만 원 주면 안 돼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군요. 10년간 합산해서. 예, 그리고 성인이라면 5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또 여러 가지 다른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그냥 통상적으로 예. 은행이나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이 알 정도로 손주에게
10년 이내에 한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예. 세무당국이 알았어요. 예. 그럼 증여세도 내는 겁니까? 예, 증여세 내게 네. 됩니다. 와, 이거 몰랐네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혼 그 자식 부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자식이 이제 결혼하거나 네. 또는 손주가 이제 손주가 출산을 하거나 네네. 이러면 결혼도 했고 네. 또 우리 이제 복구 살 준비도 해야 되고, 예.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네네. 그럴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좀 더 좋아졌어요. 네. 올해부터는 증여재산 공제금액 아까 성년 5천만 네. 원이라 그랬죠. 근데 혼인신고 전 2년부터 네. 혼인신고 후 2년 네. 그리고 출산 후 2년까지는 네. 5천만 원 플러스 1억 원까지 즉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도 줄 수 있다. 야야, 그 손주 저기 이번에 애도 낳고 했다는데 집도 그 새로 사야 되지 않겠니? 하고 그렇습니다. 1억 5천 주면 일체 세금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올해 2024년도에 생겨난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 플러스 1억. 네. 이래서 1억 5천만 원까지도 세금이 없다. 예.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참 불운해요. 네, 왜요? 예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네. 못 받았거든요. 아. 앵커님도 못 받으셨죠? 당연히 못 받았죠. 예. 저는 슬픈 부자입니다. 예. 네. 저희 보통 이렇게 쌍둥이가 있어서 예. 목욕탕 갈 때 삼부자라고 얘기할 때 네. 제목만 부자네 이렇게 예. 실제로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도 아들 부자입니다. 예,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자, 이렇게 증여에는 다 법이 있습니다. 세법이 있고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얼마의 금액이라면 세금을 반드시 나라에서 걷어가고 또 내야 되는 게 또 예. 우리는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있는데 예외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하나를 설명해 줬고요. 또 이제 뭐 이게 또 궁금한 게 현찰로 예. 주잖아요. 예. 봉투에. 예. 그 세무당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네. 이게 이제 돈을 주시고 세뱃돈을 주시는 분이 고령일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네. 이유는 뭐냐면 그 고령이신 분들, 시니어 분들이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네. 좋죠. 그렇지만 앞일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망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돌아가신 분 사망일에 네. 1년 이내에 네, 네. 2억 원 이상 통장에서 찾았을 때 네.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찾았을 때 네. 이거를 소명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네. 이거 받은 상속인이라든지 가족들이 아. 상속세를 내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이게 예. 추정 상속재산이라 그래서 이것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여기 기준으로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인데요. 네. 혹은 2년 이내까지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어머니 아버지 통장에서 움직이면 예. 세무당국에서는 이분이 돌아가시 1년 전에도 왕성하게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해보고 그게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갔다고 판단되면 추정 상속재산. 정말 상속을 얼마 받았다 해서 신고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상속 받았을 거야라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상속세도 꽤 큰가요? 이 상속세도 증여세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0%부터 50%까지 네. 되는데요.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합산해서 네.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네. 공제금액은 증여재산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네. 이게 누적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세금이 네. 더 커질 수도 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세무당국이 일단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꼼꼼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집을 사더라도 여러분 뭐 그냥 내가 돈이 마련됐으니까 사겠지가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 출처 이런 것들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은행에서도 요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돈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라고 하면 뭐 대출, 부모님 뭐 이렇게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런 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신탁부 소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뱃돈도 앞서 말씀 최대 20만 원 받아보셨. 저는 안타깝게도 그 절반 정도가 제 받은 최대였는데 예. 받으면 예. 우와 꽁돈이다 이래서 오늘 예.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이제 뭐 성인이 된 이유지만 그렇습니다. 맥주 한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예. 지금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는 세뱃돈을 잘 모아서 이 친구가 뭔가 경제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네. 자녀가 이쁘고 또는 뭐 초등학교 입학하고 또 잘한 일이 있을 때 상 받아오고 이러면 용돈을 줄 수 있죠. 네. 그죠? 근데 제가 10,000원을 이제 네. 자녀한테 줬는데 네. 이 돈을 이제 자녀가 받고 네. 오락하거나 네. 게임에 쓰거나 이러면은
앵커님도 약간 속상하시죠? 속상하죠. 그렇죠. 요즘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그 뭐랄까 메타버스 게임 중에 로블록스라는 걸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게임 모드가 있는데 제 눈에는 예. 이거를 몇만 원씩 이렇게 써야 되나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작은 돈도 주고 나서 용돈으로 줬지만 얘가 잘 썼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조부모님 같은 경우에 또는 부모님 같은 네. 경우에 자녀가 이제 이 세뱃돈을 받거나 용돈을 받았을 때 잘 네. 썼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낭비하거나 또는 허투루 쓰거나 잘 쓸 줄 몰라서 흐지부지 사라지거나 누구 빌려줘 버리거나 그렇죠. 그럼 되게 네. 속상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신탁 중에 네. 뭐 법적인 용어와 이제 사전적인 용어는 네. 있지 않지만 이벤트형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여기서 이벤트형 신탁은 일단 대충 예상이 돼요. 예, 결혼, 취업, 뭐 해외 유학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 뭔가 얘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 전에 예. 신탁이 믿고 맡긴다 이렇게 한자로 봐야 될 그렇습니다. 텐데 정확히는 뭔가요? 신탁이라는 것은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재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재산을 이제 운용하거나 관리하거나 네. 처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네.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네. 발생해요.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 등 신탁회사에 이 재산을 맡겨서 네. 잘 운용해 줘라. 네. 잘 관리해 줘라. 네. 잘 처분해 줘라.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만기나 또는 조건의 네네. 달성이 되면 이거를 본인 또는 가족들한테 줘라. 라고 아. 하는 이런 제도가 신탁입니다. 왠지 무슨 뭐 드라마 속의 회장님 정도 돼야 뭐 신탁 이런 말이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세뱃돈도 이렇게 내가 얘한테 이게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주느니 예. 모아서 특별한 날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신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벤트성? 예를 들면 일반적인 그 고객님들의 네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1월 달에 네. 어떤 경상도에 사시는 고객님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임야를 산을 팔아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생겼어요. 네. 그런데 손주가 아직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네.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손주의 이제 본인의 자녀, 네. 자녀는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렵고 네. 그렇게 이제 소득이 많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임야를 판 돈을 손주한테 대학 가려고 이제 마련. 할머니의 예. 목표는 와, 산 팔아서 밭 팔아서 돈 세겼는데 이건 우리 손자 등록금이라고 딱 생각하고 예. 있으신데 그런데 이 손자가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어리니까요. 미성년자. 통장이나 또는 이거 돈을 주게 되면 네. 부모님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손주 건데 아들 내가 일단 아빠가 급한 대로 좀 돌리고 나중에 넣어줄게.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쓱 사라질 수 있으니까. 예, 저희도 많은 할머니들이 고민하시는 그렇죠. 거죠. 우리도 저희 자녀들이 네. 세뱃돈 받으면은 엄마가 보관할게, 네네. 아빠가 보관할게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지 그 않습니까? 비밀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저 이상은 저의 내용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주는 부분에서는 주되 이거를 은행과 신탁회사의 통장, 신탁 통장에 넣어놓고 네. 이 고등학교 다니는 이 손주가 네네. 대학교 갔을 때 네. 이때 찾아가라.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이벤트를 붙이는 게 바로 이벤트형 신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신탁에 받기로 한 아이 있죠. 이 아이 보호자이자 법적인 보호자가 접니다 네. 하고 아버지가 와서 주세요 해도 못 줍니다. 할머니가 신탁 걸어놓을 때요. 손주가 대학교 가면 그때 받기로 돼 있습니다라고 돼 있으면 누가 와도 못 찾아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간도요. 그렇습니다. 손주가 와서 좀 제가 대학 확실하게 갑니다. 저 성적표 보세요. 지금 다 1등급이잖아요. 저 근데 그 돈 좀 필요합니다라고 해도 예, 그거는 이제 돈을 이제 세뱃돈을 주신 네. 증여자인 조부모께서 동의해 줄 때만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야. 이거는 대학 등록금이니까 안 돼라고 네. 못 찾아가는 건데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증빙을 해야 되느냐 네네. 그런 게 문제잖아요. 네네. 은행 등 신탁회사에 이 돈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대학을 갔던 대학 증명서, 네. 입학 증명서, 네. 그리고 등록금 납부 영수증 이런 거를 가져올 때 와. 확인해서 주는 그런 이벤트형 신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너 특정 대학 특정 과 가면 줄게 예.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 있어요? 실제로 아휴. 저희 그 지인 중에 네. 한 분께서 네.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야 이거 찾아갈 수 있다. 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못 갈 경우에는 네. 10년 뒤에 찾아가라. 이야. 이렇게 해놓은 건도 있습니다.
악착같이 공부를 했겠네요. 그 친구.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 신탁에 대해서 짧은 한 사례만 놓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재미난 얘기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내가 좀 고령이 됐을 때 내 자녀에 대한 재산 또 그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한 거 내가 좀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데 예.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탁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요 얘기는 아껴뒀다가 우리 신관식 프로페셔널이 또 다음 회차 출연할 때 저희가 좀 킵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책도 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산승계 신탁이라는 책이 있는데 딱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예. 여기 무궁무진하니까 소재가 저희가 그렇습니다. 또 다음번 모실 때는 한번 이야기를 길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부자 대세 이 코너에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 또 재테크, 금융투자, 부동산 투자까지 알려드립니다. 화요일은 여러분 부자들 준비하시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세무사신데요.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